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몇 군데 기관 대표적인 군들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 중에 청년 창업 자금,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 창진원, 창업진흥원이랑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의 직영으로 운영하다시피 하는 창진원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을 한 목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기관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단순해요. 기업, 큰 기업, 잘 나가는 기업,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수출을 통해서 나라로 해외 자금도 또 벌어오고,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죠. 세금 규모도 많이 키우고, 이게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벤처기업을 키워서 그거를 삼성, LG 이런 기업들까지도 될 수 있게, 중견기업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성장에 멈출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큰 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단순히 이 기업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나쁜 짓만 아니라면은 얼마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원하겠죠.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그렇구나. 중기부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고 돈이구나. 그 외의 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중기부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걸 해보아라. 이제 내가 중기부 장관이 와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 청년 창업의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너네 부서가 운영을 해보아라 하고, 그거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기부에서 위탁기관이나 내부의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창업진흥원 얘기한 거, 아니면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민간 주도형이라고 해가지고 VC들을 운영기관으로 데려와서 너네도 같이 투자를 해서 너네도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목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을 같이 해보자. VC 기관을 데리고 와서 위탁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가 내가 선정이 된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내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은 중기부 장관이나 중기부의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위탁기관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탁기관이 원하는 성과를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의 PPT 자료에. 그런 실무 수행 업체, 이런 위탁 기관에서는 그러면 무슨 성과를 원하느냐? 대전제는 똑같아요. 너네 사업 성공하면 돼! 그건 똑같아. 어디나 똑같아. 성공하는 거는 어디나 똑같아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우리는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우리 특성에 맞춘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특성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지원 사업은 거의 대부분 R&D나 이런 정책 국책 사업으로 연구 지원 사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 1년 단위를 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지원받은 예산을 소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위탁 기관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수백 팀을 모아서 그 종합적인 성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재계약이 되든, VC 민간 위탁을 한 경우에는 우리 수익도 되든 우리 성과도 되든 1년 안에 판결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나 1년 안에는 성과 못 내요. 내 기술 개발만 다 3년 걸려.
3년 뒤에는 근데 그때부터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지원금 막 5천만 원 1억을 줬는데 이제 결과를 보고 할 때 이 기업은 열심히 연구 개발 중입니다. 아직 성과는 없어요. 3년 뒤에 날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 손에 떠나서 우리가 얘네를 관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지원해줬으니까 3년 뒤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싶겠어요? 1년 단위로 해서 기술 개발을 6개월 안에 끝내고 그 기술 개발로 계약을 막 한 3억 원짜리 계약을 따왔어. 아니면 CF를 만들자마자 계약을 받아와서 벌써 발주가 들어와서 몇 억의 매출이 났어. 이 사람은 둘 중에 어디를 자기 성과로 보고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내가 당장 1년 안에 내가 이 민간 위탁 사업을 받은 기간 안에 난 성과를 어필할 수 있는 기업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쪽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창업 지원 사업을 보면은 기창업자에 대한 가점이나 평가가 높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기반을 혼자서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얘 뭐 행정 지원해주고 설립 지원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얘네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 투입해서 만들고 있던 거에 포스팅만 해주면 엑셀레이팅만 해주면 빨리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서비스, 이 기술,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러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기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얘네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초기 창업자도 저는 연구원 출신이고 박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안에서 이 제품을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한 연구 기반 장비들도 다 저는 이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비 아니면 기술기 시제품 만들기 위한 어떤 사용료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저는 3개월 안에 일단 기술 개발 끝내서 팔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똑같이 기창업자랑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 미리 준비가 돼 있느냐 너네가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지원 사업 1년 기간 중간 선발 기간 빼면은 사실 한 8개월 정도 돼요. 길어야 10개월이고. 근데 결과 보고 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6개월 안에 성과를 내서 이 기관에 내가 성과가 났어요 안 났어요를 알려줘야 돼. 그 6개월 진짜 짧아요. 사업이 있어서. 제품 하나 만들고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하는 데만 한 달, 두 달씩 걸리는데 그냥 금형으로 찍어내는 데만 그거를 어떤 신기술을 적용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면은 6개월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고도화된 기술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하고 있었던 거고 6개월 안에도 이거 부스팅이 가능한지 그런 걸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정하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단기적으로 기업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량 지표를 내가 제시를 할 수 있는가? 나 6개월 안에 이 사업, 이 기술, 이 서비스 만들어서 매출 낼 수 있습니다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기부라서 사업 성공에만 집중하면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 뒤에는 또 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좀 다른 데로 가볼게요. 사회적 경제 진흥원 여기에는 여러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금 이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진흥원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이 이 단체가 사업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공 이전에 앞에 대전제가 달라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주로 제일 얘기하기 좋은 게 복지 쪽이죠. 소외 계층, 다문화 가정, 취약 계층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업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내가 특정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들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되게 어려워요. 사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뭘 하는데
사회적인 목적을 사회적 공헌을 기준으로 하면은 돈을 벌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회적 기업 제도 안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데를 보면은 사업 자체의 목적은 사회적인 목적이라 조금 그런가 싶은 쪽이 있긴 해요. 뭐 이제 청소업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하는데 청소업체 고용을 우리는 뭐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 경력단절 여성을 하겠다, 고용 위주로 하는 쪽이 그나마 사업적인 모습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운영을 하긴 해요. 그 외에 나는 사회 공헌을 일단 사업 모델로 하겠다 하는 데들은 사실 이제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뭐 깊이 들어가는 거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쪽이라서 이제 좀 이제 덮어두고 여기서도 사업 운영 구조는 여기 사회적 경제진흥원 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있고 그것을 각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센터와 센터를 대행할 지원 위탁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에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회적 경제 기업 단체를 비영리 기업으로 해서 단체 운영 기관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위탁을 주는 건 거의 비슷하죠. 이제 사회적 경제 쪽은 이제 근데 중기부나 이런 거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대비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이거를 이제 위탁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중기부랑 다르게 그건 똑같아요. 위탁 계약 기간 안에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대전제가 여기는 달라요. 단순히 너네 돈 많이 벌었어? 기술 개발 끝났어? 이걸로 너네 수익 얼마 났어? 고용 얼마나 됐어?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사회적 공헌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일단 1순위가 됩니다. 너네 공헌 활동 얼마나 됐어? 근데 뭐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게 뭐 정량 지표로 우리가 몇 명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를 후원을 했습니다.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사회 공헌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일단은 먼저 봅니다. 성장보다. 우리는 매출 1,000억을 목표로 합니다. 매출 1조를 목표로 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서 매출 한 20억짜리 사업을 이거를 안정적으로 10년, 20년 운영을 하면서 매년 1억 원, 2억 원 정도의 규모의 후원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성공을 애초에 성공해서 한다 그러면 더 좋아하겠지만 그 구조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고 묵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 좋지만은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 단체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을 무료 교육을 경력단절 연수되는데 무료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익 창출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돈을 써서 누군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성과 지표로 열심히는 했는데 돈으로만 보면 너네 성과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의 횟수나 그런 거 횟수에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거나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얼마나 받았느냐 안정적으로 얼마나 길게 이끌어와서 얘네가 인증을 받을 정도로 일단 안정성을 갖췄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진흥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돈 잘 법니다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얼마나 우리 사업은 안정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지속할 수 있느냐를 골자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